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닥터앤스 2.0 사무국 PMO 김동혁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프로젝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은 지속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원하는 대로 항상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스탠디시 그룹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프로젝트를 제때 완료하는 것은 31%에 지나지 않습니다. 납기 지연 등 불완전한 성공이 한 50%, 실패는 19%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스폰서,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장소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이와 같이 프로젝트 환경, 프로젝트 수행하는 환경과 그리고 프로젝트 팀 그리고 스폰서에 따라서 그 스폰서의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 산악인과 함께 산을 오른다면 일반적인 등산 코스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상에 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등산을 하는 사람은 개발팀이 될 수 있고 준비물들은 개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정상까지 오를 때 오르면 프로젝트가 완료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그 이정표들은 마일스톤, 등반 코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등반 코스를 달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 이 프로젝트 팀과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듯이 이 등반 코스도 사람들의 그 일정 등반을 하게 되는 그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항상 테일러링, 그러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어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나 개발 방법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테일러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일시적인 노력입니다. 어떤 그 유일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노력인데요. 특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특정의 목적은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프로젝트의 수행의 이유가 되고 착수 전에 계략적으로 고객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건이 되고 어, 일반적인 운영 업무도 일정 계획을 가질 수 있지만 연속성 면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예산이 있고 아주 독창성이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좀 상세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활동이죠. 그럼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술이나 기법, 지식 등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프로젝트 관리 제약 요건은 스코프, 타임, 코스트가 있고 이러한 범위하고 일정 비용 품질의 제약 조건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이점은 사업의 제약 요인과 관련된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노력이고 통합 조정된 변경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지적 자산의 축적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영역은 좀 우리가 PMI, 그러니까 뭐 PMP를 주관하는 PMI에서는 총 10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크게 9대 영역, 10대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인적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 조달관리로 나눠지는데 요즘은 의사소통관리에서 이해관계자 관리까지 빠져서 총 10대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포함해서 의사소통관리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원가를 관리하고 결과물들이 나온 거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투입된 인력 그 다음에 고객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우리가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인 조달 관리까지 총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WBS를 먼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우리가 어떤 그 WBS 기반으로 땡땡땡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크게 대시보드와 예측, 공지사항, 사용자 관리의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와 같이 프로젝트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통도를 통해서 이렇게 WBS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WBS는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작성할 수 있는 개통도로 구조화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대시보드는 통계 현황, 예측은 결과 분석, 공지사항은 등록, FAQ, 사용자 관리는 등록, 목록이라는 이런 그 범위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뭐 20일, 예측도 20일, 공지사항 10일, 사용자 관리 20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 설정된 기간 하에 일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통계는 뭐 땡땡일부터 땡땡일까지 이것도 현황도 땡땡일부터 땡땡일까지 뭐 예측도 결과는 땡땡일부터 땡땡일까지 이런 식으로 일정을 개발을 하게 되고 일정을 개발한 다음에는 어떤 인력이 어떻게 기간에 맞춰서 납기에 맞춰서 개발을 진행을 할지
자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시보드 관련된 통계는 홍길동이 개발한다. 그 다음에 현황은 뭐 강감찬이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자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했을 때의 결과물들, 뭐 소스 코드, 뭐 이런 식으로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처음에 여기 저희가 이제 WBS를 작성할 때 전체적인 요 일정표에 이런 액티비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액티비티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은 뭐 계획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뭐 결과물들이 뭐 설계서도 포함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간에 통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일정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납기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에 맞게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원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들에 대한 품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는 범위, 일정, 자원, 품질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전체적으로 관리는 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예시를 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관리의 공정도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 통제, 종료로 나눠지고, 먼저 프로젝트 범위를 기반으로 자원,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획서가 나오고, 이 계획서를 토대로 상세 프로젝트 실행 모니터링 및 통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완수가 됐다고 하면 고객 기준에 맞춰서 인수 결과를 검토를 하고 최종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을 정의하고 요 공정에 맞게끔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일정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대한 프로세스는 완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서 범위 변경을 통제를 하고, 단계 검토를 하고, 품질 검토, 형상 관리, 위험 모니터링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도에 대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면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고 시정 조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결과를 검토하고 정리하게 되면 프로젝트 종료 보고를 하고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돼서 실패가 되는 원인은 PM의 경험 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PM의 경험은 단순한 지식보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혜로운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요구사항과 스펙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또한 지나친 기대와 조기 개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사용자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에
변경 및 추가가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위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사용자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또한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이 특히 이런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프로젝트 상태를 아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PM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도 상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용자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프로젝트 진척률을 파악하지 못하고 프로젝트 팀원들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프로젝트가 지연될 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줄이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기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